안녕하세요, 유리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까지 보고 왔어, 그쵸? 9월 모의고사 보고 오니까 확실히 평가원 경향 바뀐 거 보이죠? 제가 9월 모의고사 직전에 여러분들 문제풀이 순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도 얘기했었는데 확실히 독서가 좀 가벼워지고 문학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예요.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나는 무조건 문학부터 풀 거 하는 친구들도 이제는 슬슬 독서부터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실전 연습 많이 하면서 전략을 계속 세워보셔야 된다. 근데 이제 구모 이후로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난 좀 기출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진짜 막 걱정이 태산인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안을 해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남은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무한정으로 그냥 모든 걸 다 공부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 대비 가장 효율을 뽑을 수 있는지 가성비 좋은 공부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려고 하고요.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온 친구들 크게 두 부류로 나눌 거라 생각해서 제가 유형을 얘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맞는 공부 방향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요, 4등급 이하인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문을 읽을 줄은 알았던 것 같은데 막상 풀어보니까 또 문제도 많이 틀리고 또 지문에 대한 이해도도 좀 낮은 것 같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아직 국어를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3등급 이상인 친구들도 사실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평소에는 괜찮았거든. 근데 시험을 보면 갑자기 막 멘탈도 갈리고 시간 관리도 안 되고 해서 막 와랄라 틀려버리고 갑자기 막 점수가 훅훅 떨어져. 막 5점, 10점, 20점. 나 원래 안 그랬는데 그래도 실무 보면은 막 80점만 나왔는데 이번에 막 60점, 70점 나왔어.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먼저 선생님은 첫 번째 유형 친구들부터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번에 풀어보니까 난 개념부터 좀 안 돼 있는 것 같다. 지문 독해를 내가 어느 정도 하는 줄 알았더니 지문도 제대로 못 읽는 것 같고, 특히나 문제 풀 때 좀 많이 틀렸다. 내가 판단한 부분들이 다 틀렸다는 친구들 있죠. 등급대로는 그러니까 4등급 이하였던 친구들, 그러니까 좀 막막할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손을 대야 되지? 자, 우리 친구들이 일단 목표를 2, 3등급대로 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기본 개념기부터 공부를 좀 해야겠죠. 이제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을 다시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없잖아. 기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돌릴 건데,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무궁무진하게 기출을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전범위를 훑어보는 거 물론 좋지만 나의 약점이 되는 부분들을 빠르게 보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출 5개념만 보세요.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시간이 많지 않아. 기출 5개념만 보고 그 중에서도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자, 독서는 제재별로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제재 나누시고요. 이 제재당 지문 5개 선별하세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풀었던 기출이 있었을 거예요. 제 기존에 풀었던 기출 중에서 옛날에 풀었는데 좀 어려웠다던가 혹은 그때 좀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던 것 같다 싶은 지문 5개를 다시 추려서 각 갈래별로 어떻게 독해하는지를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상반기 때 공부를 좀 했을 거 아니야, 그쵸? 여러분들이 뭔가 독해하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부분을 빨리 찾아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고 다른 지문들의 적용 연습을 해봐야 돼요. 문학도 마찬가지야. 문학도 갈래별로 다 쪼개, 고전소설, 고전시, 현대소설, 현대시 쪼개서 갈래별로 딱 5작품씩 선별하세요. 5작품에서 이 5작품 안에서 나의 약점을 찾고 보완한다. 이 마인드로 가셔야 됩니다. 그동안 어떤 내용들 배웠는지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시고, 내가 소설 보는데 막 인물관계 파악을 못한다든지 뭐 고전시 해석을 못한다든지 현대시를 보는데 시어 쉽고 의미 파악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약점이 되는 포인트들을 다 선별을 해서 지금부터는요 노트에 정리를 하는 걸 추천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막 읽고 책에 막 그냥 정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 항상 말합니다. 수능장에 그 책 들고 갈 거냐? 여러분들이 수능 일주일 전에 생각보다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풀었던 책 다시 다 봐야 되나? 이게 불가능하잖아, 시간적으로. 그러면 수능 전날 혹은 수능 일주일 전에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걸 한눈에 딱 모아놓고 볼만한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못했던 부분, 또 틀리는 부분, 약한 부분이 뭔지를 노트에 다 적어놓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도 다 구체적으로 적어놔야지만 이거는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의미 없이 시간만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적은 양을 공부하더라도 그 하나 확실하게 해결하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딱 정해서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하고요. EBS를 많이 못 본 친구들이 많을 거야. 특히 4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아직 연계 많이 못 봤을 텐데요. 독서도 이젠 다 풀어봐야 돼, 그쵸? 특히나 사회과학 쪽 있죠. 사회과학 약한 친구들은 제재 공부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수특수한 보면서 독해하면서 지문에 나온 제재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는 것도 좋고요. 문학도 마찬가지. 소설 전체적인 줄거리나 인물 관계들 정도는 정리를 해주고, 현대시랑 고전시는 이제 뭐 필수죠, 그쵸?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줄 한 줄 한 줄 다 해석
연습은 해봐야 된다. 그리고 어떤 표현법들 주로 사용되는지 봐야 된다. 또 우리 친구들 문학 개념 뭐 이런 기본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헷갈린다. 내가 막 문제를 푸는데 막 형식상의 특징 문제를 5문제 중에 막 1문제 이상씩은 틀려. 그러면 문학 개념의 공부도 일단은 빠르게 다시 할 텐데, 그래서 9월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내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 있죠. 나한테 유독 약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보완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은 이제 3등급 이상인 친구들도 여기 많이 속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 실력 있잖아. 나 그동안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런데 이상하게 시험을 보면 자꾸 와랄라 틀려버려.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실전 연습이 부족해서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씩 따로따로 풀면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실전에서 막 멘탈도 갈리고 막 시간 관리도 안 되고 막 이런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실무 풀이 비중을 좀 늘리셔야 돼요. 그동안 내가 기출 좀 덜 풀었다는 친구들은 기출 모의고사 연습을 해도 괜찮고, 혹은 사설 모의고사 요즘 많잖아요. 이감, 한수, 상상 모의고사 이런 모의고사들 적어도 일주일에 하나, 2세트 정도는 풀면서 시간 계속 재는 연습하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여러분들 문제를 푼다고 해서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문제를 풀고 나서 즉각적으로 오답 정리, 내가 왜 틀렸는지.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지를 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게 필요해요. 단순히 그냥 못 봤어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야. 내가 정확히 어떤 단어, 어떤 의미 해석을 못해서 틀렸는지, 내가 지문을 볼 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여러분들이 찾아야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유독 인문융합형이 약하다, 내가 유독 막 현대시가 약하다, 이런 포인트들이 보일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부분 위주로 다시 기출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그 원리들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하는 거죠.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돼. 자, 그리고 이게 등급대에 상관없이 또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 있죠. 선택 과목은 뭐 엄매 같은 경우는 개념 공부 더 해야 되는 친구들은 더 해야겠지만, 엄매든 화작이든 결국에는 꾸준하게 문제를 풀어줘야지 내가 감각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또 어떤 유형 실수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몰랐던 개념 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 과목도 이감 엔제나 상상 엔제 이렇게 엔제 형식으로 나온 문제집이 있어요. 그런 거 부담 없으니까 적어도 이틀 혹은 3일에 한 세트씩 풀면서 계속 꾸준하게 수능까지 연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옛날에 수능 전에 정말 이런 선택 과목은 매일매일 풀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나 더 선택이 중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9월, 10월을 보내면 후회는 없을 거다. 자, 여기서 이제 개인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들 있죠. 정말 흔히 낚이는 함정 유형들, 이런 것들은 또 제가 정리를 해서 올릴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공부는 혼자서 해야 되고, 지금부터 국어 공부는 최소한 시간에서 보통 2-3시간 정도는 매일매일 확보해주는 게 좋아요. 특히 오전에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계속 뇌를 깨우는 연습을 해야 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9월 모의고사 해설 봐서 알겠지만 생각보다 좀 풀만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보완해도 다시 한번 훅훅 올라갈 수 있다 이거야. 정말 이게 10점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요, 10점이 금방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말고 앞으로 남은 시간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돼요. 제가 막 등급 안 나온 친구들이 불안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더 떨어질 때도 없어서 불안할 때도 없다고. 진짜로. 아니, 뭐 가진 게 있어야, 그쵸? 내가 잃는 게 두려워지는데 나 지금 더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양 보고 그냥 악착같이 그냥 달리기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등급이 오를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전부 다 잡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잡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부에 집중 못하고 있다는 거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9월 모의고사 봐서 알잖아. 점수 안 나오면 얼마나 처참한데. 근데 이게 수능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지금 불안해할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 시간에 뭐라도 공부하면 뭐라도 오르겠죠. 지금 더 떨어질 데가 없어. 진짜로.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요.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소중한 거 알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가열차게 영상을 많이 올릴 거예요. 그리고 특강이나 강의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구독이랑 알림 해놓으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혹시나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도 저랑 많이 소통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